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 패턴을 맨 처음에 찾았어요. 저는 분명히 파동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제 찾았던 패턴이 밥그릇이죠. 주가가 과거에 급등했던 자리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밥그릇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111선 기준의 밥그릇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밥그릇 패턴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놓고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급등주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골파고 나오는 밥그릇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내려가고 행보 매집하고 다시 돌파하고 올리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큰 틀에서는 이 밥그릇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세력주들이 움직여지는구나. 224일선 기준으로 한다. 224일선 밑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와서 1년선이니까 한 4개월 이상 행보를 했다가 다시 224일 뚫어 올리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흔들기 자리가 3번 자리고 안착을 하고 나면은 슈팅이 나온다. 이 4번 자리예요. 이게 밥그릇 패턴인데 만약 이 선이 지금 224일선으로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21선으로 적용시켜야 되고 60일선 적용시켜야 되고 111선 적용시켜야 되고 448일선이나 721선이나 이런 걸 적용시켜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회전 주기를 짧게 하고 목표가를 짧게 먹으려면은 이 기준을 짧게 만들면 되고요. 내가 이거를 좀 푸근하게 중장기로 잔파동 연연하지 않고 가겠다면은 이 기준을 길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111선 또는 224일선의 밥그릇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더 늘리든 더 줄이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봉으로 데리고 와서 분봉상에 30분봉 밥그릇, 10분봉 밥그릇, 5분봉 밥그릇 이것도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밥그릇 패턴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주식이 약간 세력주라든지 작전주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밥그릇의 원리가 뭐냐면은 세력들이 만약에 매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주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저평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고평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업이 있어. 한 1000억짜리 기업이 있어. 어디서 매집하겠어요? 저평가에서 매집했죠. 그럼 이 저평가를 만들어야 돼요. 세력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00억, 600억대로 빼버립니다. 주가를. 이게 1번 구간이에요. 세력들이 어떤 대주주와 짜고 어떤 악재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주가를 빼요. 또는 주가가 빠진 종목에 이거는 이 정도면 우리가 작전 쳐서 올릴 수 있겠는데 라고 또 세력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빼는 이 과정에 있는 게 저평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1번 자리예요. 그래서 224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주가를 빼고 저평가로 만들어갖고 한 600이나 500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나게 매집하는 거예요. 이제 매집이 끝났어. 물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주가로 돌린다. 근데 중요한 건 돌리기 전에 한번 털어야 되죠. 그래서 급락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 마지막 흔들기 구간, 원래 주가로 돌리는 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작전주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256, 2평 때리기, 영매공파, 오돌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오돌이는 요 앞에도 다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같이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추세선을 그어야 돼요. 저평가 구간에 내가 메리트를 둘 것이냐, 탄력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를 둘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평가 구간은 탄력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별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주가가 조금 고점이지만은 상승 탄력이 붙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정별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정별 구간에서는 탄력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한 3에서 50% 바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특히나 탄력이 붙는 구간은 고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절이 철저하게 되고 본인이 컨트롤이 되는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별 확장 구간에서 특히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려나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 저평가 구간에서 역별에서 반등을 노리고 반등 구간을 찾아서 한다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물려도 저평가에서 물리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나 그리고 이제 저평가에서 좀 물렸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한 3개월 정도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역별이 돼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정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탄력이 붙는 구간이에요. 물론 정별도 전고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지만은 220을 뚫어올리고 파동이 2개 이상 나온 종목들은 절대로 돌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눌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파동부터는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줄을 걸 때 역별에서 추세 전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추세라든지 역별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 돌파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정배열은 뭐냐면은 주가가 들어올려서 눌림목이라든지 두 번째 재돌파라든지 눌림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탄력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대로 탄력받아 올라가면은 빠르게 수익 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물린다면 과거의 정배열 자리처럼 이렇게 돼요. 요 자리처럼.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걸 얻어맞는 거고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은 반드시 역배열 자리 있잖아요. 역배열 자리에서 이 추세선을 그으면 돼요.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서 잡든지 밥그릇 모양을 파악을 해서 3번 자리에서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그릇 3번 자리에 돌파와 눌리면 원래 이제 정배열 돌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주가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밥그릇 3번 자리가 이런 위치라는 거죠. 이런 위치.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 떨어지질 않아요. 구간을 보는 거죠. 급락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 재돌파하는 구간, 그 다음 재상승 가는 구간. 과거 차트를 쫙 이렇게 펴봐요. 펴보고 요런 밥그릇 구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밥그릇이고 이거는 큰 밥그릇이 또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이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밥그릇 패턴에 1번, 2번, 이거 3번 자리 잡았으면 아 개꿀이네.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야. 쭉가 빠졌다가 아 여기에서 밥그릇 하나 나왔네. 아 요거는 5일선 밥그릇 하나 나왔네. 아 여기는 정배열 밥그릇이 하나 나왔네. 요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